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고요. 막간에 이런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한번 좀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려와는 달리 그래도 조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매수세가 강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장세가 어제 종가 대비해서 일단은 플러스권 미국보다는 훨씬 견조한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바로 수급 부분에서 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사실 상승장보다는 뭔가 견고한 장세, 보합 장세 요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젯밤에 간밤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CPI 지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CPI 지수는 바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죠. 쉽게 말해서 이제 물가 지수다 그냥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시장 예상치가 8%였었습니다. 근데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니 9% 이상이 나오면서 시장 전망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41년 만에 물가를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정말로 그 소비를 못할 정도예요. 이제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그 미국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진짜로 밥 한 끼 먹기가 지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많이 이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또 이제 이렇게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대폭 또 인상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 일단 FOMC 회의가 또 이제 26일에서 27일 정도 있는데요. 이때 또 이제 한 가지 더 주목을 해야 될 게 빅 스텝도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도 아니고 울트라 스텝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울트라 스텝은 또 뭐냐? 금리 인상 1%대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거는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웬만하면 진행을 잘 안 하는 단계인데 요거를 하겠다는 거는 결국에 CPI 지수가 너무나 높게 나왔기 때문에 요걸 잡기 위함이겠죠. 사실 물가가 상승을 하면 당연히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잡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상은 할 수밖에 없고 지금 0.75% 단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의 단계를 한 단계 더 올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 됐든 FOMC가 이제 7월 말에 있는데 뭐 울트라 스텝을 하던 빅 스텝을 하던 간에 어찌 됐든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많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 전체적인 이 하락 추세는 쉽게 변하지는 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물가가 또 이제 피크아웃이다라는 피크아웃 이제 좀 정점에서 내려올 시기다라고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그 상승세가 조금 둔화된 거는 맞습니다. 이전보다 소폭 둔화된 거는 맞는데 그래도 여전히 고물가는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이게 단번에 뭐 급락을 하면서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물가를 잡기 위한 지금 열쇠는 물론 금리 인상도 하나의 그 부분이겠지만 전쟁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게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어느 순간 쏙 들어갔는데 결국 전쟁이 공급 차질을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그만큼 수요를 충족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 가격 상승을 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유가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47.6%가 올랐습니다. 천연가스는 74.1%, 석탄은 204%입니다. 특히 천연가스 석탄은 어디가 강국이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죠. 여기서 지금 수출길 다 막혔기 때문에 그 상승세는 더욱더 가파르다. 여기다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풀리면서 화폐 가치가 굉장히 좀 낮아졌었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전쟁이 지금 가중을 시켰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화폐 물량이 이때부터 뭐 정부 정책 지원이니 뭐니 해서 화폐가 많이 풀린 마당에 러시아에서 이제 공급 차질까지 발생이 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떠한 이런 물가 상승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냐면은 예전에는 거의 수요가 높아진 데에 따른 어떠한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이었다면은 지금은 공급 차질에 기반으로 한 인플레이션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수요가 많다라는 거. 특히 이제 소비재 쪽에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들의 어떠한 삶의 질, 생활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마구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이나 일반 이제 국민들이나 굉장히 이런 이제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현상인데 최근에는 아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자영업자, 기업, 개개인들 대부분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 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화폐 유통량에 대한 유출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을 했고 또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로 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인플레이션보다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굉장히 좀 가깝다라는 거죠. 이때는 소비 심리 폭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폭발을 했었고 그에 따른 물가 상승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기업에서도 잘 파니까 좋은 거고요. 개인들 입장에서도 그걸 살 돈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도는 거는 지금은 긍정적인 인플레이션보다는 좀 안 좋은 인플레이션이죠. 부정적인. 그래서 즉 인플레이션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26, 27일에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던 간에 전반적인 경기 사이클은 계속해서 좀 안 좋게 돌아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죠. 물가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가 되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또 되는 부분이고 안 올리자니 물가가 절대 잡히지 않을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대로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을 취하던 간에 우리는 전반적인 경제 사이클에서 회복기가 아닌 침체기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떠한 전반적인 이런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단 2,000, 상단 2,500에서 600선에서 박스권에서 좀 놀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유동성 장세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내년 초쯤에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의 결정이 확실히 더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이 환율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거의 최고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죠. 일단 환율의 그 달러 강세는 원화의 약세를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반드시 있습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은 달러 강세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앞으로 하반기까지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종목은 바로 좀 공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폴라리스 세원이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오늘 잡아낸 종목입니다. 그래서 10시 25분에 잡아내서 오늘 무려 12.83%라는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공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너럴 모터스와 또 이제 포드의 어떠한 그 전기차 출시 경쟁에 따른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폴라리스 세원의 가장 이제 장점이 무엇이냐? 멕시코 수출액이 전체 매출의 65% 이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멕시코가 왜 좋냐면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게 이제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왜냐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와 바로 옆에 있죠. 옆 동네죠.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고 이에 따라서 어떤 게 좋냐? 물류비가 절감이 됩니다.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멀면 비싼 거는 상식이죠.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물류비가 절감이 되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깝다라는 특성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미 이제 수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특히 이제
제너럴 모터스, 뭐 리비아, 아니면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포드, BMW, 벤츠 전부 다 이제 이 북미 수출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북미 쪽과 가장 가깝고 인건비가 가장 저렴한 게 바로 멕시코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게 인건비가 거의 2분의 1 이상으로 쌉니다. 네, 그래서 물류비와 인건비 절감 때문에 굉장히 좀 선호를 한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폴라리스 세원도 멕시코 수출 규모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매년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이런 그 자동차 공조를 BMW, 뭐 벤츠, 포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또 공급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어떤 그런 성장성이 좀 돋보이고 있죠. 그래서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가 절감 문제를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어떤 경쟁력이 굉장히 좀 돋보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맞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좀 진행했는데 보통 유상증자를 악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적자를 메꾸기 위한 어떤 빚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지금 투자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투자하려는 어떤 그 대상 자체도 굉장히 뚜렷하게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결국에 공장 증설입니다. 이건 좋은 거죠. 대부분 이제 유상증자가 안 좋게 작용하는 것은 뭐예요? 빚내서 빚을 갚으려는 그런 이제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악재로 보통 작용하지만은 특히 이제 공장 증설, 투자 목적. 근데 그 투자 목적인데도 그 이전부터 굉장히 좀 견고하게 잘 되고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하는 거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좋은 의미에서 봐도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확장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전부터 잘 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GM이랑 포드랑 완전한 라이벌로서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폴라리스 세원은 두 군데 다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얘도 출시하고 얘도 출시를 한다. 근데 그 규모가 연간 100만 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얘네는 공급을 하는 회사예요. 부품을. 그래서 얘네가 100만 대, 얘네가 100만 대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당연히 그 생산량에 따라서 부품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좋은 겁니다. 경쟁은 이 둘이 하는 거지만 결국에 얘네들은 이제 공급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생산할수록 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에서 봤을 때 마냥 단기적인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좋지만 우선 오늘 조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 뭐 분할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단기, 뭐 스윙, 중기 목적으로 조금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첫 번째는 또 SMCNC고요. 오늘 최고 수익률 17.69%입니다. 저희는 뭐 8.58%, 약 8%씩 분할 매도로 오늘 누적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쌓았고요. SMCNC는 사실 워낙에 지금 좋은 회사죠. SM의 이제 계열사인데 최근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인수를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인수합병, M&A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좀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그 사모펀드 투자사에서 투자 운용사에서 최소 6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섰다. 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카카오엔터 같은 경우에 이전부터 뭐 굉장히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많이 인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또 한번 이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아무래도 경영권 인수를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거래에 필요한 자금이 최소 6천억인데 제가 볼 때 6천억 갖고는 택도 없을 것 같고요. 한 최소한 1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뭐 1조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기대감들도 좀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 1억이냐면 SM 자체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네, 꾸준히 뭐 실적 성장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연간 매출액이 올해는 8천억이 예상되고 내년에는 9천억이고 24년에는 1조입니다. 매출액만. 근데 여기다가 지금 SM이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 라인업도 있죠. 예. 그동안 해왔던 어떤 네이밍도 있겠죠. 그리고 IP, 지적재산권도 엄청나게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친다면
6천억 가지고는 사실 택도 없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얘네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출액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적재산권들 그리고 뭐 다양한 라인업들을 보유하면은 사실 돈으로 환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하여튼 뭐 매출액만 보더라도 6천억 갖고는 좀 택도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SM 같은 경우에 꾸준히 좀 성장을 잘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기업 가치는 날로 갈수록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금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SM CNC는 뭐 그 자회사입니다. SM CNC는 오늘 보는 종목은 그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SM의 전반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M 자체가 뭐가 좋냐면은 최근에 뭐 NCT라든지 슈즈 일본 공연이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에스파의 앨범이 선주문량이 한 160만 장을 벌써 좀 돌파를 했죠. 그래서 다시금 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또 그 이상으로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성장성이 좀 돋보이지만 제가 좀 주목하는 건 메타버스 쪽입니다. 그래서 향후 엔터 사업이 단순히 뭐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하는 그런 범위에서 지금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 초월을 하는 사업으로 좀 한 단계 더 도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이제 공격형 AI 차백신연구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숭이두창 관련주로 많이 엮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원숭이두창이 이제 최근에 확산세가 좀 많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14,400명의 확진자가 지금 발생이 됐고요. 일단은 예시당초 5,000명이 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랑은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 옛날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말을 저는 잘 믿지를 않는 게 사실 지금 글로벌 시대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왕래를 합니다. 맘만 먹으면 멕시코도 가고 미국도 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팬데믹이나 지금 팬데믹은 아니죠 아직까지. 아무튼 이런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발현이 됐을 시에 그거를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하늘길에 대한 뭔가 그런 길들이 지금 많이 자유롭게 좀 풀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바이러스는 사실 자기도 어디서 걸리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행기 안에서도 또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뭐 바이러스가 한번 나오는 이상 완전히 막기는 저는 좀 어렵다 보고 있고 사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백신보다도 항상 치료제가 좀 나오는 게 급선무이지 않나 뭐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도 사실 뭐 비말 감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확신 뭐 팬데믹화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 말에는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완전히 막을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확산세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원숭이 두창 자체를 국제적 이런 공중보건에서 비상사태로 좀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조금 심각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차백신 연구소는 이제 면역 항암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뭐 대상포진이라든지 노로바이러스 그런 비형 간염 그리고 뭐 항암 백신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다양한 질병들을 토대로 면역 항암제 기술을 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면역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강점인데 뭐 이에 따라서 원숭이 두창도 관련돼서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플랫폼 기술력이 좋은 이 차백신 연구소가 원숭이 두창의 어떠한 그 수혜주 두창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뭐 팬데믹화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알고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물론 팬데믹화 되기는 조금 희박하겠지만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치료제가 나오면은 뭐예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미 국내에서도 지금 저번에 확진자가 한 명 나왔고 완전히 안심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치료제가 당연히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겠죠. 세간의 화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진원생명과학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두 종목은 오늘 같은 테마로 움직이는 거니까 네, 좀 묶어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세 가지 종목 말씀드렸고요. SMCNC 그리고 폴라리스 세원 그리고 사백신 연구소까지 묶어서 세 종목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 자체가 시장 상승률보다 훨씬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이슈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에서 단기적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일 상승하는 종목을 포착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